평형만 하면 상체가 가라앉고 앞으로 안 나가고 여기저기 아프신가요? 다른 영법은 괜찮은데 평형만 하면 유독 힘들고 앞으로 안 나간다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25m만 가도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수영 끝나고는 무릎, 허리까지 아팠어요. 저처럼 이렇게 평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힘을 과하게 주고 수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할 때 힘 빼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따라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힘도 쉽게 빼고 평형 실력도 미친 듯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형은 유연성이 안 되면 아예 자세가 안 나오는 영법입니다. 특히 W 자세처럼 무릎을 벌리는 동작은 고관절과 무릎의 가동 범위가 확보돼야 가능한데요. 대부분 현대인은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애초에 자세 자체가 안 나옵니다. 가동 범위가 안 되는데 억지로 발차기 하면 몸이 구겨지고 통증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몸에 힘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단계는 스트레칭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2015년 연구에 따르면 1분 스트레칭 후 20초 휴식, 그걸 4세트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운동학회가 같은 스트레칭을 2회에서 4세트 반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에 맞게 평형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이런 자세가 나오도록 앉아주세요. 이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 남겨주시고 발끝이 대각선 위를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1분간 유지하고 20초 휴식, 이렇게 4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자세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엉덩이가 바닥과 뜬 상태라면 방석이나 책을 엉덩이 밑에 두고 앉으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통증이 없고 약간 불편한 정도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보너스로 복식 호흡을 병행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칭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평형 스트레칭으로 유연성만 좋아지셔도 그동안 안 나가던 평형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발차기 실력이 좋아졌다고 해도 상체가 저항을 잔뜩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수영 강습을 통해 수영을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손을 찔러서 평형을 해야 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찔러야 되는 이유를 모른 채 하다 보니 찌른 후에도 합장을 유지한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손을 모아서 앞으로 찔러보면 아시겠지만 합장한 상태에서 찌르면 머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굽게 되고 머리를 끝까지 숙이지 못하게 되죠. 모든 영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스트림 자세를 유지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팔에 과도하게 힘을 줘서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큰 저항이 생겨 앞으로 나가질 않게 됩니다. 평형에서 팔을 찌를 때는 물을 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찌르시고 이때 찌르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펴지고 알통이 귀 뒷부분에 붙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팔을 뻗어줘야 합니다. 이후에 고개가 들리면서 캐치 동작으로 이어져야 적은 힘으로도 잘 나가는 평형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세를 쉽게 익히는 방법은 자유형 발차기에 평형 팔 동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자유형 발차기를 해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리발을 끼고 자유형 발차기를 해주시면 꽤 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평형 캐치 이후 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물을 모읍니다. 문제는 이 모으는 과정에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손목이나 손끝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손을 모아서 찔러야 된다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모으는 데 집중하느라 팔꿈치가 늦게 따라오고 그 사이에 가슴 앞에서 모여야 할 물이 전부 빠져나가죠. 이 장면을 천천히 보면 평형을 잘하는 고수들은 물을 모을 때 팔꿈치를 딱 채듯이 물을 모읍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손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팔꿈치로 물을 모아주는 동작이 안 나오게 되죠. 중요한 건 바로 팔꿈치예요. 양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리드하면 손과 팔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물속에서 최대의 저항을 줄이고 추진력을 높이려면 상한 전환 각도가 적절한 폐쇄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먼저 모으면 겨드랑이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가슴 앞에서 물을 압축해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상체를 떠오르게 하는 유체 반작용, 그리고 이어지는 강력한 찌르기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연습 방법은 수영장에서 저속으로 반복해 보는 겁니다. 캐치 후에 팔꿈치로 찌른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아닌 팔꿈치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겨드랑이 아래 물줄기가 끊기는 느낌이 나는지, 팔꿈치와 손이 동시에 모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면서 하신다면 금방 실력이 좋아지실 겁니다. 손끝으로 찌른다는 느낌보다 팔꿈치를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알아서 손 전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꿀팁을 드리면 팔꿈치를 펴면서 머리도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체가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자유형을 편하게 호흡하면서 10바퀴 쉽게 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직 편집이나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도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보내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까 여러 논문 사이트를 뒤지고 잘 못하는 영어로 하나하나 번역하며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한 영상을 만들려면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허다하지만 여러분이 써주시는 댓글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크지도 않고 다른 유튜버처럼 제가 수영선수 출신도 아니지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뒷부분은 정말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수영하시고 즐기시면서 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